조코피TV는 신차 저금리 상품의 대표 카동,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올 NBA 팀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 NBA 수비팀, 그리고 올 NBA 루키팀, 그리고 올 NBA 팀까지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 싹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입니다.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에게 수여를 하고요. 그리고 포지션 구분을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 팀을 살펴보면 한 명, 허브 존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빅맨입니다. 뱀 아데바요, 앤서니 데이비스, 루디 고베어,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 그리고 허브 존스가 꼽히게 됐죠. 자, 그래서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12.9 리바운드, 2.2 블락샷을 기록을 했는데 개인 통산 네 번째 수비 왕에 올랐고 당연히 또 수비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1위표를 99장 만장일치로 받게 됐고요. 빅터 웬반야마는 1위표를 86장 받았습니다. 184점이나 또 획득을 하면서 루키 역사상 최초로 올 수비 퍼스트 팀에 뽑히게 됐습니다. 자, 뱀 아데바요, 역시나 수비의 핵심이죠. 73표에 또 1위표를 받았고요. 허브 존스, 아직까지 젊은 선수고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친구인데 76경기 뛰면서 사실 1.4 스틸, 0.8 블락은 또 이 포지션 치고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긴 한데 워낙 또 훌륭한 락다운 수비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1라운드로 뽑혔던 트레이 머피 3세보다 더 빨리 주전으로 뛰었죠. 완벽히 수비 지향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1위표 60장을 받았고 2위표 31장을 받으면서 151점. 그래서 올 수비 퍼스트 팀에 뽑히게 됐습니다. 리바운드 12.6개, 1.2 스틸, 2.3 블락.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선수들 가운데 스틸과 블락의 허슬 지수가 2위죠. 웬반야마가 무려 4.8개,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3.5개로서 2위였습니다. 자, 올 수비 세컨 팀입니다. 알렉스 카루소, 드루 할러데이, 제이든 맥데니얼스, 젤런 석스, 데리 화이트입니다. 자, 이 5명은 또 전부 다 외곽 자원이죠. 이 가운데 4명이 가드고요. 제이든 맥데니얼스는 포워드입니다. 포지션을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포지션 편중 현상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포지션으로 하다 보면 사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억지라기보다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수상들이 있었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알렉스 카루소입니다. 1위표를 43장 받았고요. 1.7 스틸, 1.0 블락. 그래서 가드로서 하나 이상의 스틸과 블락을 기록을 했죠. 자, 제일런 석스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상이 굉장히 잦았었고 대학 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올 시즌에 공수 양면에서 큰 폭으로 발전을 했죠. 1.4 스틸, 그리고 1위표를 18장을 받았습니다. 데릭 화이트가 1위표 15장을 받으면서 올 디펜시브 세컨팀에 뽑혔고요. 1.0 스틸, 1.2 블락, 그리고 1.2 블락은 가드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데릭 화이트가 없었더라면 보스턴이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좋은 생산력을 내면서 전체 1위에 오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제이드 맥데니얼스 빼놓을 수 없죠. 컨퍼런스 결승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1위표 6장을 받으면서 드루 할러데이와 함께 1위표 6장을 받게 됐습니다. 드루 할러데이 역시 또 수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고 0.9 스틸, 0.8 블락, 그리고 이런 1차 스탯 이외에도 팀 디펜스 능력이 사실 대인 능력보다 떨어지긴 합니다만 드루 할러데이와 맥데니얼스 모두 다 나보다 작은 선수든 나보다 큰 선수든 굉장히 잘 막을 수가 있죠. 특히나 할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스턴으로 이적을 한 이후에 상대 빅맨을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바운드도 5.4개나 걷어냈는데 포지션을 불문하고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게 또 이 선수들의 장점이고 또 수비 범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올 루키 퍼스트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톰그랜, 그리고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그리고 브랜든 밀러, 브랜딘 포젬스키, 빅터 웬반야마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역시나 이 가운데 또 브랜든 밀러가 1라운드 2순위다운 그런 활약을 펼쳤고 웬반야마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홈그랜은 원래라면 작년에 루키팀에 뽑혔어야 됐는데 부상 때문에 1년 데뷔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브랜든 포젬스키는 스틸픽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퍼스트팀 살펴보겠습니다. 차 톰그랜,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는 만장일치였어요. 99표를 받았는데 자, 두 선수 모두 다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홈그랜은 빅터 웬반야마에 밀려서 그렇지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루키 시즌 아웃됐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날려버렸고요. 빅터 웬반야마는 30분도 뛰지 않으면서 평균 21득점, 10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1.2 스틸, 3.6 블락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냈습니다. 필드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볼핸들러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익스큐즈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든 밀러를 빼놓을 수 없죠. 2순위로 지명을 받았고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코트 바깥에서 문제도 많고 2순위는 스콧 핸더슨이 됐어야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브랜든 밀러가 본인이 왜 2순위로 뽑혔는지를 입증했습니다. 17.3득점, 리바운드 4.3개, 어시스트 2.4개, 3점이 37.3%였고 이 선수의 포지션이 가드 아닙니까? 루키 때 44%면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브랜드 밀러가 본인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폴 조지와 이번 여름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 폴 조지의 장점을 잘 흡수한다면 제2의 폴 조지가 아니라 제1의 브랜드 밀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가 뽑은 아주 똑똑한 신인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5경기나 뛰었고요. 루키로서 75경기 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물론 마이애미에 부상자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28.2분이나 또 활약을 했습니다. 평균 11.9득점, 3.8리바운드, 2.6어시스트, 필드골이 무려 49%에 가까웠고요. 5개티가 있다면 이제 3점 성공률인데 3점은 32.2%,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자체는 브랜든 밀러보다 더 나았습니다. 57.4%. 자, 1위표를 89장을 받았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복덩이 브랜든 포젬스키입니다. 74경기 26.6분이니까 뭐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만큼이나 뛴 거죠. 자, 9.2득점. 득점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리바운드가 무려 5.8개, 어시스트 3.7개. 근데 보통 이런 허스틀 유형의 선수들이 3점이 구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필드골 45.4%, 3점 38.5%. 물론 자유투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술이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브랜든 포젬스키는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루키 때 그것도 루키를 잘 쓰지 않는 스티브 커 감독의 고집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에 올루키 퍼스트 팀에 뽑히는 그런 경사를 맞이할 수 있었죠. 자, 이제 세컨 팀입니다. 세컨 팀은 유타 재즈의 키온테 조지, 멤피스의 GG 잭슨, 그리고 댈러스의 데릭 라이블리 2세,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의 아멘 탐슨,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케이슨 월라스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데릭 라이블리는 정말 부상이 잦았습니다. 뭐 온 곳을 다 다쳤어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여였고 굉장히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활약만큼은 똑똑했습니다. 8.8득점, 6.9리바운드, 그리고 1.4 블락샷, 필드골이 74.7%, 자유투에 대한 약점이 있었지만 제2의 타이슨 챈들러가 될 만한 그런 활약을 펼쳤죠. 그 덕분에 1위표를 26장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컨팀의 두 번째로 1위표를 많이 받은 선수는 아멘 탐슨입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가 막판에 뭐 주전 빅맨의 부상도 있었고 또 아멘 탐슨이 주전으로 뛰었을 때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거든요. 9.5득점에 6.6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 3점이 13.8%인데 이거는 분명히 가다듬어야겠습니다만 이 아멘 탐슨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운동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되고요. 유타 재즈의 키온테 조지입니다. 초반에는 백업이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줄곧 주전으로 뛰었고 27분 뛰면서 13득점, 어시스트 4.4개, 필드골과 3점은 가다듬어야죠. TS가 55.3%밖에 되질 않는데 루키였으니까 충분히 익스큐즈 할 수 있고요. 1위표를 3장 받으면서 총 77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썬더의 케이슨 월라스입니다. 82경기를 다 뛰었어요. 그리고 6맨으로 혹은 7스맨으로 활약을 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처럼 로스터가 두꺼운 팀에서 20.6분 뛰기가 쉽지가 않죠. 6.8득점, 2.3리바운드, 1.5어시스트 기록을 했습니다.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49.1%, 3점이 41.9%인데 수비도 잘했죠. 그래서 투웨이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카이리 어빙을 또 굉장히 잘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라스 앞에도 밝은 미래가 놓여 있고요. GG 잭슨입니다. GG 잭슨은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활약을 했는데 48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초반에는 뭐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GG 잭슨이 시즌 막판의 활약은 좋았는데 과연 올루키 팀에 뽑힐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올 루키 세컨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득점력이죠. 다만 이제 멘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미끄러졌는데 25.7분 뛰면서 14.6득점, 그리고 4.1 리바운드, 필드골 42.8%, 3점 35.7%. 뭐 덩치에 비하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나 필드골 성공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 멤피스는 뭐 만신창이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다쳤고 내가 때로는 루키로서 캐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떨어진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에게는 이 결과가 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GG 잭슨만큼이나 또 활약했던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의 경기력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올 NBA 퍼스트, 세컨드, 서드 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 NBA 팀. 네, 퍼스트 팀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니콜라 요키치, 루카 돈치치, 야니스, 제이슨 테이텀 등등이 뽑혔는데요.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퍼스트 팀 야니스입니다. 73경기 뛰면서 35.2분, 30득점, 리바운드 11개를 기록을 했는데 아쉽게도 팀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입니다. 루키 시즌을 제외하고 최근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이에요. 진짜 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70경기 뛰면서 건강을 유지했고요. 33.9득점, 9.2리바운드, 9.8어시스트. 거의 뭐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죠. 특히나 3점 성공률 38.2%는 커리어 하이였고요. 그 다음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도 61.7%.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도 당연히 퍼스트 팀이었죠. 이번에 MVP 득표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퍼스트 팀으로 그래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30.1득점. 가든 대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무려 63.6%였습니다. 어마어마했었죠. 당연히 퍼스트 팀에 뽑혀야 됐었고,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79경기 뛰면서 26.4득점, 12.4리바운드, 그리고 올 시즌 MVP를 받았는데 MVP를 받았기 때문에 뭐 퍼스트 팀에 뽑힌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74경기 뛰면서 35.4분, 26.9득점, 8.1리바운드, 4.9어시스트인데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뭐 기록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볼륨의 차이가 크진 않고요. 전체 승률 1위 팀에서 뭐 퍼스트 팀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죠. 그래서 테이텀이 뽑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이 퍼스트 팀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컨드 팀입니다. 젤런 브런슨, 앤서니 데이비스, 케빈 듀란트, 앤서니 에드워즈, 카와이 레너드가 이름을 올렸죠. 야, 젤런 브런슨이 2라운드에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2라운드로서 뭐 올스타 미국 국가대표를 또 지나서 올 NBA 세컨팀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28.7득점, 3.6리바운드, 어시스트도 7개에 가까웠고요. 필드골이 48%에 가까웠고 3점은 40% 이상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선수인데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59.2%, 그리고 뉴욕 닉스를 2번 시드로 이끌었죠. 자,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올 시즌 6경기밖에 결정하지 않았고요. 25, 12에 가까운 스탯 라인, 또 수비에서의 강점, 그리고 필드골도 55.6%로 아주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KD, 88년생인데 건재합니다. 27득점, 필드골 52.3%, 3점 41.3%인데 프랭크 보겔 감독이 뭐 해임 당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정규 시즌 때 보호를 받았더라면 이 기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갔고 듀란트의 시즌도 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세컨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올 NBA 세컨팀까지 성장했습니다. 79경기 뛰었고요. 35.1분, 25.9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이상.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또 걱정할 단계는 아니었죠. 자, 무엇보다 미네소타가 2번 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에드워즈가 그 역할을 해낼만 했습니다. 자, 카와이 레너드가 세컨팀에 뽑혔습니다. 저는 서드팀 정도가 아닐까 했는데 23.7득점. 여기에 뽑힌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뭐 득점이 낮긴 합니다만 2차 스탯이 워낙 좋은 선수죠.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수비에서의 공헌까지 감안을 했을 때 뭐 아예 어이가 없는 결과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6.1개, 또 정규 시즌 때 14경기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때는 결국 2게임밖에 뛰지 못했고 그 2경기조차 제 컨디션은 아니었죠. 카와이 레너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 NBA 서드 팀입니다. 데빈 부커, 스테픈 커리, 타이리스 할리버튼, 르브론 제임스,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뽑혔네요. 사보니스가 뽑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멤버들 가운데 뭐 빠져야 되는 선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지금 올 NBA 팀을 15명 만나면서 가장 아쉬운 인물이 딱 한 2명 정도 있어요. 디에런 팍스와 제일런 브라운. 특히나 제일런 브라운은 올 시즌 보스턴 셀틱스를 정규 시즌 전체 1위로 이끈 선수인데, 그리고 원투펀치잖아요. 근데 그 보스턴에서 지금 2명밖에 그 보스턴에서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셀틱스 팬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다행히 사보니스가 올 NBA 팀에 뽑히긴 했는데 디에런 팍스가 없는 부분도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데빈 부커가 올 NBA 서드팀 27득점, 어시스트 7개에 가까웠고요.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74경기 뛰면서 26.4득점, 그리고 5.1 어시스트, 3점, 40.8%로 또 이번에 올 NBA 서드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 막판 들어서 뭐 기록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20득점에 10개 어시스트,
3점 36.6%, TS가 60%를 넘기면서 서드 팀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71경기 뛰었고요. 25.7득점, 와,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8개 이상, 필드골 54%, 3점 41%, 3점도 커리어 두 번째로 40% 이상을 기록하게 됐죠. 올 NBA 서드 팀에 뽑힌 게 좀 아쉬울 정도로 활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올 NBA 팀 가운데 서드 팀의 사보니스를 제가 뽑았었는데 다행히 사보니스가 뽑혔습니다. 19.4득점인데 리바운드가 무려 13.7개, 어시스트 8.2개고요. 필드골이 59.4%.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지만 사보니스의 활약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뽑히지 않았더라면 사보니스의 팬들은 굉장히 아쉬울 뻔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루카 돈치치는 5년 연속 퍼스트 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은 3년 연속 퍼스트 팀이니까 이 98년생, 99년생 선수가 NBA의 얼굴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는 생애 처음으로 올 NBA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10번째 올 NBA 팀에 선정이 됐고 르브론 제임스는 무려 20번째 올 NBA 팀에 뽑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최연소로서 올 NBA 팀에 선정이 됐는데 또 올 NBA 팀에 뽑힌 최연장자가 됐어요.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의 위엄이자 르브론 제임스의 위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올 NBA 수상자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제일런 브라운이나 디에런 팍스처럼 좀 아쉬운 선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